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태도거든요. 요즘 하도 남편들이 아내 말을 듣지 않아서 아내들이 AI한테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남의 편, AI는 내 편. 그렇게 인식하는 아내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온라인상의 간접적인 소통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소통만은 못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와 소통을 잘하고 싶으면 상대가 하는 말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만 한다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볼 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런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관계는 마일리지 쌓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관계 마일리지는 평소에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요. 내가 잘못해도 용서가 될 때가 있는데 마일리지가 마이너스면요. 관계가 악화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타무린자 3번 저는 그게 3초인 것 같아요. 타무린자 3번이면 못할 게 없고 가장 결정적인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3초만 지나면 뇌는요 벌써 하나 둘 셋을 세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욱하실 때 3초만 세보세요. 정말. 이분이 어떻게 오셨습니다. 우리 대표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벌써부터까지 아유, 아닙니다. 벌써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네. 포근해지죠. 네. 대기실에서 이미 팬미팅 한번 그러셨어요? 네. 네. 너무 따뜻합니다. 말이 너무 좀 입이 거칠었죠, 우리 신 기자. 아유, 아닙니다. 무슨 괜찮았어요? 그런 말씀을. 아유, 예, 무슨 그런 말씀을요. 예. 확실히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또 책을 또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 11월 말에 네. 2권의 책을 닷새 간격으로 냈는데요. 네. 인간극장 듣는 것 같아요. 금이는 책을 냈다. 라라라라라라. 금이는 책이네. 닷새 감격이다. 아니 제가 인간극장 마이크를 놓은 지가 지금 거의 한 7년? 그래요? 정확히 네. 모르겠지만 꽤 오래됐거든요. 2016년까지 하셨더라고요. 아니에요. 인간극장은 아침마당이구나. 2009년까지 그래요? 그럼 최근까지 들은 기억이. 나도 들었는데? 재방송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 인간극장 알고리즘에 같은 엄청 경우는. 오. 예, 재방송이 많아서 그래서 좀 헛갈리실 수 있는데 저는 그만둔 지 오래됐고 지금 후배 아나운서인지 선배 아나운서인지 저희 아나운서실에 그래요?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구나. 예, 재방료 들어와요? 재방료가 궁금하시잖아요. 네. 재방료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런 정도입니다. 1215원. 버스 한 번 타기 아슬아슬하게 안 되네. 네네네. 이런 정도 재방료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635원 뭐 이렇게 들어오고. 연금은 못 하겠네요. 이거. 네네.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가수처럼 가창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요. 그래도 또 봐주시면 좋죠. 오래전 방송이어도 지금 방송이어도 아무튼 책을 2권을 내서 이것저것 책 홍보차 그리고 또 인사드리면 저로서도 안면 트고 좋으니까요. 인사드리러 오게 되었는데 드디어 제가 장르만 여의도에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 누가 여기 오셔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고 저는 이렇게 별로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막 누가 와서 너무 좋고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제 TV 보는 기분이에요. 처음으로. 우리 참 많이 봤잖아요. 많이 들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네네. 계속 같이 있었던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마 최은경 기자님 그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의 아침마당을 보셨거나 네, 아주 엄마나 네. 할머니가 보셨던 걸 귓등으로 들으면서 뭐 등교하셨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중학교 교과서에 글도 네, 있으시죠. 맞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네. 어떤 거요? 중1 교과서에 저 아직도 맞습니다. 기억나요. 제목이 촌스러운 아나운서. 맞습니다. 수필.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저 친구. 맞아요. 와, 네. 이거 기억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감사합니다, 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역시. 그 시험에 나왔어요? 아니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교과서에 저희가 배워요. 제 그러니까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그러니까. 제 글이 그러니까. 좀 더 읽어봅시다. 여기에 나와요. 그 국어 시험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시험에도 나오지만 그걸 떠나서 그 네. 자체가 되게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되게 자신감이 없는 맞아요. 시절, 나는 왜 이걸 못할까, 나는 왜 좀 못생기고, 나는 왜 공부 못할까 하는 친구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야, 예. 여기서 저랑 신혜영 기자가 차이가 나네요. 뭐죠? 전 6차 교육 과정이 아, 저기 7차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나 했더니 다른 세대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현직이셨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어느 이게 뭐 문예지처럼 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서 독자 투고도 받고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필자들에게 그 원고 청탁도 하는 그런 잡지에 실렸는데 이 글이 네네네. 이 글을 교과서에 실어도 되느냐고 담당자가 찾아오셨어요. 저는 네네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죠. 제 글이 실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실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채택이 돼야 하는 거였어요. 네네네. 근데 다행히 그 분들이 채택이 되셔서 제 글이 실리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책을 내셨는데 네. 이제 공감에 관한 거, 그다음에 요 모두 행복해지는 말은 예쁜 말에 관한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공감에 관하여는 네. 지금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회 음. 생활을 하든 어떤 사회 생활을 하든 네. 2030과 4050 그 이상 세대가 어우러지잖아요. 네. 근데 서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로 어려워하시는 사이에 제가 징검다리를 놓아드리고 싶다 하는 의미로 쓴 에세이고요. 모두 행복해지는 말은 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은 이후 우리 어린이들이 관계 언어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3년간 가장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들어간 아이들이 3년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에 가도 마스크를 끼고 손을 잡지 못하고 네.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이런 3년을 겪고 나니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아이를 가서 친구가 툭 밀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래? 그리고 달려가면 놀자고요. 놀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툭 밀어버리고 울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요즘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관심사가 네. 우리 아이가 예쁘게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받고 네네네. 출판사에서 저는 라디오 프로그램 매일매일 진행하니까요. 음.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네네네. 보내주신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아이들의 사연 그리고 제 주변에 아나운서가 많으니까 네. 아나운서 딸 아들은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예쁘게 말해요. 진짜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저랑 친한 후배 아나운서 아들은요. 엄마가 이제 자꾸 이제 외모에 신경 쓸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끔. 예, 예, 그래서 예. 외모에 신경 쓰고 아빠랑도 그거랑 부딪히고 왜 이제 엄마는 피부과에도 가보고 싶고 그러면 아빠는 운동을 해, 운동을 이러잖아요. 전형적이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약간 마음이 상해 있는데 둘이 이제 유치원에서 집에 오는 길. 어머, 프리지아가 벌써 폈네. 봄인가 봐. 꽃집 앞에 엄마가 발길을 멈추니까 그 아들이 귀에 대고 엄마가 더 예뻐. 라고 말을 한 아나운서 아들이 있어요. 정말. 진짜 싫어해요. 아, 그래요? 가스라이팅 오래 그냥 당했어. 그냥 저 선수 아들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더 예뻐. 와. 그 아들이 플러팅이에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엄마가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 자녀도 네, 말을 정말 예쁘게 말해요.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싶게. 사례 하나만 좀 들어주실 수 아니 있어요? 그냥 새벽 4시에 자다가 갑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엄마 냄새가 너무 좋아. 새벽 4시에? 네, 그 자다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엄마 오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가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애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 그렇게까지 제가 막 엄청나게 사랑을 주고 이러지 않는데 왜 얘 나한테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군요. 하지 이런 저도 왜 그럴까? 몰라요 저. 아니 그렇다고 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분인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 근데 저 말하니까 또 얼굴 빨개지는데. 왜 아니 그럴까? 그런 건 자랑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제 그런 관계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책이 이제 모두 행복해지는 말.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이들이 보는 게 좋습니까? 같이 같이 봤는데 봐야 돼. 보면서 애들이랑 그래 너도 6살 때 그런 말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눈다는 네. 댓글이나 후기를 좀 봤습니다. 그럼 이건 아이들도 한 권씩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한 권씩 갖고 계셔야 되겠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다 사재기 안 해요. 우리. 목차만 봐도 네.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아, 그래요? 자장자장 우리 엄마. 아. 어. 선생님 힘드시죠?
엄마 눈에는 내가 있어. 아이고야. 뭐 이런 목차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돌 같이 난 딸이 네. 저희 청취자 사연인데요.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재우다 엄마가 먼저 잠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설핏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고 뭔가 몸에 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두 돌 같이 난 딸이 엄마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 혀 짧은 발음으로 자장자장 우리 엄마 그걸 해주고 있었다는 거에서 깜짝 놀랐다며 사연을 보낸 청취자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돌만 지나도 아이들이 그런 걸 할 줄 압니다. 엄마가 자신한테 해주었던 똑같이. 것을 그대로 해주는 거군요. 키우는 보람이 있겠다 진짜. 그 이제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고. 그다음에 공감에 관하여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대별로 그러니까 2030과 4050의 그 세대 간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정영진 씨는 사실 네. 소통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해 보신 적이 없죠. 제가요. 네. 소통을 잘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정영진 씨는 마이웨이셔서 아니 저는 네. 정말 정영진 씨의 그런 점이 아니 부럽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디스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영진 씨는 그것이 특화되어 있고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영진 씨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네. 정영진 씨의 마음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점을 매우 존중하고 네.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영진 씨처럼 자기 길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라 네. 이런 분들은 눈치를 봐요. 아. 그러니까 4050 그 이상의 세대들은 아우 내가 2030한테 이런 말하면 꼰대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2030들은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지? 4050 그 이상 세대 선배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미움을 받지 않나 이런 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48분 2030 세대의 사례를 모아서 네. 거기에 제 이야기, 제 주변 이야기를 얹어서 쓴 책입니다. 2030 세대들이 좀 나이 있는 분들한테 말 걸 때 되게 걱정을 하신대요. 제가 2002년생이 거의 대부분인 2002년. 예, 이제 신입사원이죠. 네. 곧 입사를 그러네요. 앞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곳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미리 강연 의뢰하는 곳에서 이러이런 내용을 좀 넣어주세요 하면서 네네네. 저에게 했던 말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에 들어오면서 뭐가 제일 걱정돼요 했더니 놀랍게 많은 거의 대다수의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해야 선배들에게 미움받지 않을까요?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MG, 젠지랑 다르잖아요. 아니 할 말 다 하고 당당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네. 뭐 저희 세대랑 비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집안에 엄마 아빠 아이만 크지 않고 뭐 친척들도 할머니, 많이 오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른과의 관계가 익숙한 채로 자라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어른과 소통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정말 부모님과 자녀 세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네. 그리고 알바를 특별히 한다거나 학교 생활에서 교수님들과 특별히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한 어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사회에 나오는 젊은이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어른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른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것부터 고민인 거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너무 당당한 걸로 알려져서 어른 세대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편견을 갖지 않을까? 네, 나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요? 네, 저도 자기들끼리 놀랐어요. 소통에는 문제가 없고 세대 간 소통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 소통도 어렵습니다.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저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요즘 왜 외주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사고의 외주화, 네. 사유의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소통도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친구랑 우린 예전에 전화를 하고 직접 만나서 밥을 먹었죠. 네. 근데 지금은 궁금하면 친구 인별그램을 보면 돼요. 네. 그럼 얘가 그렇죠. 어디 뭐 여행을 하고 갔다 있구나. 그럼 그냥 좋아요 한번 누르고 댓글 한번 달면 소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에요. 네. 그런 SNS를 통해서 소통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엄마 아빠와 따로 살면 엄마 아빠랑 전화하고 엄마 아빠랑 만나고 이게 직접적인 소통인데 가족 단톡방에 엄마가 또 꽃사진을 올렸네? 그럼 엄마 오늘도 등산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좋아요나 아니면 뭐 하트 누르고. 하트 누르고.
뭐 아빠가 또 뭐 유튜브 뭐 장르만 여의도를 올리셨고 아빠 오늘도 이걸 보셨구나.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그 링크를 걸어 올리셨구나. 상당히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거죠. 하는 줄 아는데 네. 그게 실상은 소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외주화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네. 세대 간 소통 그리고 세대끼리의 소통도 실은 전보다 외려 도구가 활발히 개발되고 발전할수록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소통은 직접 얼굴을 맞대거나 아니면 직접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행위- 가장 강력하죠. 가장 강력해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옛날 옛적 얘기 같잖아요. 네네. 그때 생각해 보면 코로나 시절 아마 온라인으로 회의하거나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회식조차 온라인으로 하셨던 경우가 네네네. 있었을 텐데요. 네. 그때 가깝다고 느꼈나요? 소통이 잘 된다고 여겼나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좀 답답하고 물론 초기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온라인상의 간접적인 소통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소통만은 못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덜어내는 편한 소통은 아닙니까? 왜냐면 이렇게 네네, 예. 그렇죠.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예. 훨씬 편하기는 하죠. 근데 우리의 물론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해도 100%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네. 왜 의사소통이라는 게 찾아보면 무슨 메러비안의 법칙 이런 걸 보면은요. 실은 비언어적 표현의 소통이 큽니다. 우리가 우리 사이에. 예를 들어 저를 지금 보고 계실 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고 제가 공감하고 있구나 아니면 약간 고개를 맞아. 이렇게 외로 꼬고 계시면 뭔가 내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나 보다 하고 느끼는 게 있는데 맞아. 그런 부분이 삭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 전달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간소화되고 맞아요. 대신 불통으로 향해 가는 거죠. 맞습니다. 아유, 진짜 저는 이제 사실 이걸 좀 약간 편치 않아 해야 하거든요. 알아요. 예. 아니 저는 너무나 이해하고요. 예.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이게 더 편하긴 해요. 네네네. 예. 네. 그 예를 들면 뭐 누구랑 얘기할 거 있어도 그냥 심플하게 그냥 메시지만 딱딱 왔다 갔다 하고 전화조차도 저는 이렇게 싹 그쵸. 편하진 예, 않습니다. 예. 콜포비아인 분들도 많으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정프로님 분명히 이 방송 끝나고 한 30분도 안 돼서 전화하는데 처음 본 사람처럼 아이고 예예예 아이고 예. 아이고 어쩐 일로 전화 주시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통으로 들어가 보면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이렇게 간접적인 소통을 하실 수도 있죠. 네네네. 꼭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효과가 크다는 말에 저는 약간 집중을 하고 싶은 게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이 소통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말 예쁘게 그러니까 천냥빛 갚는다는 말처럼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표현으로 어떤 표정과 함께 하느냐가 대화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씀 방금 신 기자님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조선시대 천냥이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얼마인가를 정부 한 기관에서 조선시대 쌀 한 섬, 오늘날 쌀 한 섬의 가격을 비교해서 계산을 했어요. 네.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맞춰볼까요? 천냥. 이거? 네, 천냥. 찬양이 원래 얼마요? 한번 말 맞춰봅시다. 한마디에 네. 값. 2억 9천. 2억 9천. 또요. 최 기자님. 쭉쭉 찍읍시다. 찍을까요? 네. 1억 5천. 1억 1억 5천. 1억이 신 넘나요? 기자님. 그렇게까지는 말로 못 갚은 것 같고 한 2천만 원 가까이? 아니요 한 6, 7천? 정답입니다. 이야, 역시. 거의 7천만 원이에요. 6,900 뭐 얼마거든요. 거의 7천만 원입니다. 깜짝 그래요? 놀랐습니다. 네. 야 네. 근데 훌륭하다. 생각해 보면 네. 말 한마디 값이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와. 그럼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빚을 질 수 있으며 반대로 얼마나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조상들께서도 그 말의 가치에 대해서 속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그러니까. 거고 예쁘게 말하는 건지 네. 그냥 아유 네 맞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건지 예 그 좀 몇 개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상대와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네. 첫 번째로 저는 잘 들으세요라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스피킹보다 리스닝이 먼저죠. listen carefully 그렇죠. 나오죠. 영어 듣기 잘 시험 볼 때. 듣다 보면 잘 말할 수 있다라고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실상 그렇고요. 듣지 않고 말하기부터 먼저 시작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만 한다면 그건 독백이나
방백 뭐 이런 거죠. 나 혼자 말하는 거고 네. 우리가 말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이니까요. 그럴 때 말하기는 상대가 있죠. 그럼 자기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독백이나 방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소통을 잘하고 싶으면 상대가 하는 말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정영진 앵커께서 저에게 몇 가지 팁을 주세요 하는 걸 제가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만 한다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소하게 가지를 뻗어나가 보면 면접 보러 가시는 우리 젊은이들 많으시잖아요. 또 중년 세대도 요즘 면접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막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가서 잘 듣기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면접을 보러 가서 그렇죠. 면접관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너무 긴장돼서 머릿속이 내가 할 말로 가득 차 있어서 잘 못 듣습니다. 그렇죠. 내 소개를 어떻게 하지? 맞아.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이 안 들려요. 그러면 면접관은 어떻게 보시냐면 저 사람은 소통이 안 되네.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는 일할 수 없지.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귀담아 들어보면 저 질문을 왜 하시는구나.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시고 네.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시킬지 말씀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네.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계시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멀티 인지가 가능한지를 보시는 거구나. 그러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짐작하시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 시험 보신 분들은 내가 준비한 걸 까먹거나 그렇죠. 못할까봐 이제 그 얘기보다는 이 머릿속에 있는 내 말들만 가득한 거긴 한 거죠. 근데 맞아요. 그 말 잘 들어도 내가 준비한 말들 잘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미 머릿속으로 자기소개 100번쯤 해봤고요. 100번쯤 외워봤고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툭 치면 줄줄줄 나올 만큼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지원한 회사의 연혁이라든가 이미 그런 거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셔야 해요. 네네. 나는 이만큼 준비를 했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잘 듣고 음. 그럼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잘 듣는 게 첫 번째.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 역지사지 이게 정말 필요한데 역지사지요. 예, 그게 참 안 되죠. 인생 평생 역지사지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최영규 기자님? 네. 그래요? 그러면 최 기자님은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통과 관계에 할애하셨다는 건 그만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고민 상담을 최 부장에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요? 그러니 인생 잘 사셨죠. 네. 얼마나 관계가 좋으시면 맞습니다. 다 와서 최 부장님을 찾을까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역지사지요. JTBC 사장님 네. 이런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예, 이 리더를 좀 눈여겨 봐주시기 그 바라고요. 최연소 지금 부장이에요. 역시 역시 다릅니다. 아니 근데 네. 부장님, 네네. 부장님, 네네네, 네. 그냥 제가 간단히만 네. 힘드시다고 네. 하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꽉 채워두셔서 그래요. 좀 비우셔야 하고 마침 제가 모두 행복해지는 말에 쓴 에피소드 중에 이런 네, 게 있는데요. 네. 똑같이 회사에서 부장님이 된 엄마가 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밤에 이제 재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민 상담을 아이한테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회사에서 부장이 됐는데 부장을 잘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엄마네 회사에도 엄마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러더래서 많이 계시지. 뭐 사장님, 본부장님한테 그럼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냥 엄마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돼. 나도 반에서 회장이 됐는데 진짜 어려운 일은 선생님이 다 해주셔. 나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만 하면 돼. 현인이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그래서 갑자기 마음의 짐이 확 내려놓아지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졌대요. 그러니까 부장님 잘 지내기만 하세요. 더 높은 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 아들 말에 의하면. 맞습니다. 최 부장님의 사람들과 잘 지내기만 하면 네. 된다. 됐죠? 예. 네.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네.
그건 제가 볼 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능력이에요, 아니면 노력이에요? 둘 다입니다. 아,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런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맞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음. 것에 의해서 왜 친구들 중에도 또래 상담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맞아. 사람들은 잘 자라면 그런 사람들은 역지사지가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왜 저도 좀 드라마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금방 내가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입이 감정이입을 되면서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역지사지가 잘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흔히 요즘 말하는 너 티야 할 때 그 티. 아. 이런 분들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내고 한 대형 문고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에서 관객들과 이제 독자들과 북토크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한 남편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T라서 아내가 말할 때 감정이입이 잘 안 되고 공감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아내와 같이 오셨더라고요. 30대 후반쯤 되는 부부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 먼저 T세요? 했더니 T라고 하시더라고요. T세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T라면 이미 훌륭하신 거예요. 아, 고민한다는 것 가능성이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고민하지 않을 때 관계가 힘들어지지 고민을 한다면 부인이 아실 테니까. 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해드린 방법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음.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다 듣고 부인이 맨 끝에 하는 말, 아, 그래서 힘들었어 하면,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 정도는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웃음이 날 것도 같죠. 네. 근데 부인으로서는 아, 내 남편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를 인지하게 되는 거고요. 항상 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태도거든요. 아. 요즘 하도 남편들이 아내 말을 듣지 않아서 아내들이 AI한테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AI는 내 편은 들어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 AI는 내 편. 그렇게 아. 인식하는 아내들이 많다고 하는데 남편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노력하셔야 하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기계적인 공감은 티가 나는데. 근데 AI들이 아주 그 고급 스킬을 발휘한다고 아니요, 아니요. 합니다. 그 예를 아, 들면 사람이 네네. 하는?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이래서 힘들었어 이랬는데 힘들었구나 이러면 뭐가 힘들었는데? 라고 재차 물으면 답을 못 해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만 못 살게 굴어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중요한 건 아내가 이 사람이 최소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애쓴다. 아니, 너도 애쓴다. 이런 이런 거지 뭐. 마음이죠. 그러면 그런 게 거듭되다 보면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재밌어야 공감하기가 쉽거든요. 의외로 재밌어집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의 남 얘기 얘기예요?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반대. 그렇죠. 관심 없으시죠? 나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나의 세계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K 문화, K 컬처가 아이돌. 이렇게 그렇죠. 좋아하시잖아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우리처럼 남 얘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천일야화의 쉐에라자데가 왜 살아남았냐면 남 얘기를 얘기를 매일 잘해서예요. 밤마다 남 얘기를 했었군요. 네. 남 얘기에 어쨌든 공감을 내가 타고난 능력은 없어라도 노력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런 정도는 해주는 역지사지의 사이드 팁 같은 거 하나 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 그거 두 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 잘 듣고 그다음에 역지사지 하는 거. 요 정도만 해도 기본빵 이상은 하는 거죠. 금방 예쁜 말 해야 되는데. 기본은 정말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음. 이걸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고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쟤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도 그냥 닫는 게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데 더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찔러보면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게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 내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네. 노력을 해보세요. 두 아, 번째, 너무 좋습니다. 예, 내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 노력하지 마시고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명의입니다, 명의. 내가 에너지가 정말 충만하고 넘쳐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써도 괜찮지만 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면 굳이 그 노력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요새 최 부장이 에너지가 없어요. 진짜 바쁩니다. 저도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면 부장님 스스로를 먼저 돌보셔야 해요. 아니면 이제 사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과. 왜냐면 이제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과하기가 좀 이렇게 좀 머쓱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거나 아니면 그렇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 그렇죠. 아니, 사과를 못 모든 하죠. 걸 다 공긍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아, 있죠. 그러시구나. 제가 좀 그런 태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네. 어떤 사례를 접하면서였는데 가족 내에서 이제 맏딸인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자기 동생이 좀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는 당연히 동생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죠. 어려서부터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독립적으로 자라서 매우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문득문득 서운함이 남은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배의 조언을 듣고 엄마와 함께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술 한잔 할 수 있게 된 나이 집 앞 치킨집에 가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엄마 이러이러해서 나는 너무 이해했지만 나도 항상 엄마가 필요했어. 그리고 덜어 서운했어.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랬구나 우리 큰딸.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랐어. 우리 큰딸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 우리 큰딸 문득문득 서운하게 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우리 큰딸 한번 안아줘도 될까? 이리 와. 꼭 안아줄게. 엄마가 정말 미안해. 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 순간 그 20년 넘게 쌓아온 서운함이 이야. 봄, 눈 녹듯 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시효가 없고요.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잘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케이스 바이 애들 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말로 케바케 사바사니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 사람 따라 다르고 경우 따라 다를 텐데. 또 원칙 같은 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들면 하는 게 좋다. 아. 근데 많이들 어떠시냐면 특히 어른일수록 선배일수록 이거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아유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러고 넘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과를 하면 진다고 생각을 하거나 정말 잘못인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근데 저는 사과를 하는 게 이기는 거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진짜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과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과 받는 것도 막 민망해. 네. 그럴 수 받는 게 있죠. 더 민망해요, 맞아. 네, 받는 것도 뭐 이거 잘못됐다 자꾸 그러면 알았어 뭐 이렇게 되고. 근데 네. 알았어 죄송해요. 네. 알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고 있구나 인지하잖아요. 그건 이제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안 해요. 그러면 아. 어떨까요? 화가 나죠. 네, 그런 거죠. 네네네. 과공 비례라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얘가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도 표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욕심인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말 안 하는 건 내가 내 마음 편하려고 말하는 게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지 상대를 배려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근데 잘못한 사람은 상대를 배려해야지. 그럼요. 예. 예.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아니라 말해야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그 네. 초코 과자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나 이 얘기 아실까봐. 나올까 봐 저도 미안합니다. 근데 잘못했습니다. 이 상대방도 예. 내가 미안한 걸 알아요. 아는 건 알아. 나도 이제 이 사람이 아는 걸 알아. 그때도 사과는 해야 돼 명시적으로. 아는 걸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알겠지라는 짐작일 평소보다 뿐이에요. 낮은 자세로 임하면 미안하긴 한가 보다 이제 서로 생각은 하는 거지. 이렇게 딱 보면 네. 내가 미안해하는 너도 건 약간 알겠구나. 뻘쭘하구나 이런 건 저는 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계는 마일리지 쌓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이든 아니면 뭐 선후배 간, 상사 후배 간이든 어떤 관계든 결국은 마일리지 쌓는 건데 우리가 마일리지 쌓으면 그걸로 여행도 갈 수 있고 그걸로 쇼핑을 할 수도 있고요. 마일리지가 마이너스면 약간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관계 마일리지는 평소에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요. 좋은 말이다. 내가 잘못해도 용서가 될 때가 있는데 마일리지가 마이너스면요. 관계가 악화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예. 그래서 마일리지 때문에 하시라는 거예요. 사과도. 네네네. 용서할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정말 미안해 하면 괜찮아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쵸.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그때 이제 어라 이렇게 그럼 이제 되기도 마이너스가 하죠. 점점 이제 그쵸. 쌓이는 거죠. 예. 네,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님을 만나면 딱 하나를 질문하고 싶었어요. 화를 잘 안 내시나요? 네네네. 잘 안 근데 내는 그거는 편입니다. 원래부터 화가 잘 안 나는 타입인 거예요?
타고 나기를 화가 별로 없이 타고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인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딸 5을 키우면서 큰 소리를 별로 내지 않으셨고요. 속상할 때 우셨어요. 그럼 화가 나거나 내가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아닐 때는 우시는 거예요, 주로? 저도 그래서 이제 제가 화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 남자친구가 오래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앉아봐라고 제가 낮은 목소리를 얘기하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요. 목소리를 까는 거. 앉아봐. 얘기 좀 해. 이러면 그게 얘기 좀 해. 제일 무섭대요. 그러니까 실은 화난다고 소리 지르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화난다고 소리 지르죠. 그러면 상대가 그 감정만 기억해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실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네가 이걸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든가 잘못한 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목적이 있어요. 감정 풀이가 아니거든요. 속풀이만 하려고 화를 내는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효과를 비교해 보면 소리를 질렀을 때와 낮은 톤으로 차분히 얘기했을 때 후자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게 더 무서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소리를 지르고 화부터 내죠?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저러네. 아이, 또 시작이다. 그리고 안 들어요. 그럼 전혀 효과적이지 않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고요. 물론 저도 화가 나죠. 뭐 운전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나는데 욕하세요, 운전할 때? 운전을 할 때 네. 화가 나는데요. 네. 이제 제가 나이 먹은 게 참 감사한 게 그럴 때 하지만 네. 3초를 저는 항상 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무린자 3번 저는 그게 3초인 것 같아요. 옛날 조상님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차무린자 3번이면 못할 게 없고 정말 가장 결정적인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무린자 한 번 쓰는데 1초 그거 걸릴 거예요. 그거 3번 쓰면 3초거든요. 3초만 지나면 놀랍게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의 그 뇌는요 벌써 하나, 둘, 셋을 세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화난 데서 이쪽으로 3초 세는 쪽으로 관심이 와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 효과적이라서 욱하실 때 3초만 세보세요. 정말로. 어떻게 우리 신 기자님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드니까 어렸을 때 했던 저의 행동들을 반성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가 잘못했어 안 했어. 그냥 잘못했습니다. 엄마는 듣고 싶은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너 이 자식 맞아요. 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잘못했다고 하겠지만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했던 숱한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떠오르면서 아니 뭐 그건 뭐 좋은 기자로서의 좋은 어떤 성정 같은 거 그럴 아닙니까? 수도 근데 있죠. 약간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이 바라는 사과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한 거지. 그거 자체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라서 별개의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맞아요. 사과하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네. 이제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잘 됐어요.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니까 네. 엄마랑 만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네. 엄마랑 뭐 예를 들면 같이 설거지를 하거나 설거지요? 예. 아니 상을 차리거나 네. 아니면 밥을 먹거나 할 때 쓱 얘기하세요. 엄마, 내가 나이 먹었나 봐. 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랬던 거 진짜 미안한 거 있지? 근데 너무 오그라드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그 우리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너 약 먹었냐 이러거든요. 우리 그런 거 안 아니요, 하는데. 안 그러실 안 거예요.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쓱 웃으실 거예요. 아이고 커버니 아니야?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쌤, 이거 너무 드라마 같은데요? 아니 제가 한번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입 밖으로 이건 제 언어고요. 네. 기자님 언어로 어떤 식으로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오시는지. 알겠습니다. 뭐 도전 한번 엄마한테 하겠습니까? 흑염소 육개장 하나 네네네네. 보내주시면서 네, 마음을 좋죠. 담으세요. 좋죠. 흑염소를 육개장을 만든다는 건 참 좋은 너무 고급진 거 아닙니까? 시도 네, 아닌가 그러게요.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뭐 가끔 먹을 거 광고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네. 맛있다는 표현에 너무 우리가 그냥 너무 다양성 없이 표현력이 그냥 부족해요.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좀 다양한 표현들을 어떻게 좀 우리 꾸며내야 될까요? 글쎄 다양한 표현을 꾸며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예. 그냥 첫 번째 든 생각을 말씀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먹자마자 들었던 첫 번째 생각. 와 뜨끈해요. 땀이 쭉 나요. 와 뭔가 풀려요. 이런 그렇지.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오 매콤한데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예, 저도 좀 먹고 싶지만 제가 점심 약속을 네네네. 늦게 잡고 와서 제가 먹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예.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음.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시는 거. 아니 왜냐하면 광고주께서 보고 계실 거잖아요. 네네네. 예, 뭐 광고주가 제가 바라는 한번 거라면 할 수 있죠. 우리 저 이금희 누님의 그 라디오를 듣다가 이제 제품들 쭉 나중에 또 광고 맞아요. 제품들 하시잖아요. 와 그때 깜짝 놀랐죠. 왜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장르 뭐 있어요. 흑염소 맛집 뭐 이런 거 있으면 네네네. 뭐 저희 같으면 그냥 뭐 저 원주의 흑염소 맛집 약초방과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원주의 흑염소 맛집 약초방 요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약초방 이렇게 네, 제가 그렇게 그렇게 하는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네.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귀를 쫑긋하고 직원들이 듣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공주파 방송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또박또박 발음해드리고 귀에 잘 들리도록 읽어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걸 듣는 광고주와 그 회사 직원들 마음을 알게 되어서 역지사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또박또박 말씀드리려고 애써요. 그래서 마치 그냥 제가 들은 느낌은 그 한 10자, 12자 되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잘 빚어가 입으로 잘 빚어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느낌.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해요. 이거 너무 대단하시다. 그 생각을 회사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귀를 쫑긋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한 글자도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이 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 뭐 예를 들면 이중모음이나 이런 건 약간 좀 세서 들릴 수도 있을 텐데 단 하나도 그냥 받아쓰기 시험 보면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게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네. 그 외국에서 오셔서 우리말 공부하시는 분들이 교재로 가끔 삼는다는 말씀을 들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네네. 하여튼 이거는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거, 큰일 났네요, 사장님들. 원주의 흑염소 맛집 약초방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네. 특유의 흑염소 잡내가 전혀 없죠, 최 부장님. 잡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고기마다 고기 특성이 있잖아요. 그건 있어야죠. 우리가 소고기로 이걸 했을 때랑 돼지고기로 했을 때랑 이건 흑염소 고기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먹는 그 맛은 아니에요. 그 소고기랑은 좀 다른 네, 느낌. 근데 보양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네. 신혜원 기자 같은 스타일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알고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처음에 이게 대파 육개장이잖아요. 대파. 파를 오래 끓여서 달큰한 맛이 나요. 네. 국물에서. 네. 그러니까 칼칼보다 달큰이 네. 먼저 그렇죠, 다가오고 그렇죠. 근데 무도 되게 오래 끓여가지고 달달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약간 심지가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그전에 우리 입에 넣기만 하면 녹아버리는 고기를 많이 팔았는데 네. 요거는 썽썽한 고기예요. 맛있는. 썽썽하다. 썽썽. 네. 심지가 살아있는 고기다. 네. 그리고 대파를 오래 끓였다. 네. 네. 달큰한 맛이 먼저 다가왔으나 칼칼한 맛이 뒤늦게 내 입속에 퍼진다.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정말 제가 들어본 맛 표현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거의 흑백 요리사 저는 수준. 국밥을 정말 좋아해서 국밥 많이 합니다. 와, 네. 그래서 그래서 살을 못 빼죠. 아니 이미 좋으세요. 네. 자, 그렇게 1.2kg 두 팩에 38,000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흑염소 대파 육개장. 네, 요거 한번 꼭 드셔보시고, 그 소감을 우리 또 최윤경 부장님처럼 많이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 광고주에 대한 마음, 광고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요 마음까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 오늘 저희와 함께 쭉 해주셨는데 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아니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네. 이 오전부터 낮에 점심 시간에 이르는 이 시간에 장르만 여의도 보면서 네. 그날의 정치 문제 또 오늘은 또 그 반도체 네네네. 관련해서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사 상식에 대해서 뭐 공부하기도 하고 또 상식을 늘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자부심 느끼셔도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제작진 모두 건강하셔서 아유, 승승장구하시기 어떡하면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님 주변 분들은 다 좋아하시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 이금희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있을 수 있죠. 뭐 물어본 적은 없는데. 네. 그분 한번 누구 인터뷰를 해요. 섭외를 한번 해갖고 왜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싫을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글거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매끈해 그래서 싫어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오그라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뵙고 느낀 거는 눈이 진짜 맑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세요. 눈빛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랑 친한 선배는 저를 10년을 지켜보셨대요. 네. 가식을 떠나. 아. 10년이 지나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네가 가식이라도 10년 동안 가식을 떨 수는 없다. 이제 똑같은 인정한다. 생각이 들어요. 정프로도 이걸 10년 욕을 네네, 먹으면서 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된 것은 그가 숱하게 쟤 왜 저래를 다 그냥 들으면서도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제가 거잖아요.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정프로님을 아시는 두 분이 저한테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최욱 사람. 씨인가요? 아닙니다. 최욱 씨는 전화번호 제가 없고요. 네. 예, 같이 일하셨던 PD님 작가님이신데 오. 저한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를 너무나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두 분 다 얘기를 원래 하시더라고요. 강한 긍정은 부정인 경우.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그 명단은 제가 정영진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속도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하고요. 네. 육개장으로 우리 속은 위는 따뜻해졌고 우리 네. 심장은 이금희 아나운서님 덕분에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으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밤새 건강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